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조용하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소리를 내기보다는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적시는 것처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를 맞으며 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 바랜 벽, 그리고 오래된 초인종. 10년 만이었습니다. 이 집 앞에 다시 서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날 이 집을 나가던 날에요. 이 집 답답해 죽겠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붙잡지도 않으셨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고 누구의 간섭도 없었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유보다 외로움이 먼저 찾아온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였고 그 다음에는 운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제 탓이었습니다. 직장을 몇 번이나 옮겼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관계가 끝나고 결국 남은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로요. 이 집으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야 떠올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걸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손끝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이 초인종 소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리고 문을 열어주실까? 아니면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아주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띵동.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발소리가 들렸을 텐데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옷은 점점 젖어가고 있었고 시간은 이상하게도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올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물어야 할 말이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 집인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게 맞는 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소리도 숨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귓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원래 저희 집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이신가 보네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드님, 그 단어 하나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조금 전과는 다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죠.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가구는 비슷했지만 배치가 달랐고 벽지는 그대로였지만 느낌이 달랐고 무엇보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 집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안을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살던 집인데 낯설었습니다. 아주 많이. 앉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드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물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드디어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왜 이제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마 듣기 싫어서였을 겁니다.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점점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급하게.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드님, 그 한마디에 몸이 굳었습니다. 뭔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전에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 소리도, 시계 소리도, 숨소리도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언가를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았지만 잡을 게 없었습니다. 장례는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치렀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들이면서도 그 순간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뒤엉켜 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디서,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걸까요? 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질문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에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럼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이번에는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이유,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지 모든 것이 이 질문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자의 입에서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말을 듣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그 뒤에 나올 이야기는 더 무거울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남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들은 말인데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3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미뤘습니다. 연락 한 번, 전화 한 통.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계셨던 겁니까? 그 질문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혼자, 그 단어 하나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셨습니다. 아들이 있으면서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드시는 모습, 혼자 TV를 보시는 모습, 혼자 잠이 드는 모습, 그리고 문 쪽을 바라보는 모습,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습니까? 결국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질문이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번호를 바꾸셨더군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몇 번이나 번호를 바꿨습니다. 귀찮은 연락을 피하려고, 지나간 관계를 끊으려고. 그 안에 어머니도 같이 끊어버린 겁니다. 그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른 방법은?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편지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열어보지 않았을 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난보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슴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에 당신이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는 분명히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왜 남이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사라져 있던 10년의 시간을 지금 모두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길어질 겁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남자는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앞이었습니다. 그 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혼자 서 계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또 그 단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서 계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길을 잃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어디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집에 가는 길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을 모른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을 더 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항상 병원 근처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오셨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혼자, 그 단어가 이야기 전체를 덮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도 혼자, 집도 혼자.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말에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여기입니다. 남자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집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가끔 들르게 된 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까지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깐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는 정도였고 점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식탁, 마주 앉아있는 두 사람.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드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우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기다린다. 그 말이 이제는 너무 늦게 들렸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문 쪽을 보셨습니다. 그 장면이 정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아까 머릿속에 그렸던 그 모습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병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들어야 할 마지막 말,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다시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남자의 말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입에서 작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왜 남한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버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원망하셔도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 말이 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건 원망할 문제가 아닙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시작되자 가슴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끝까지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드님이 돌아오실지 그 말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면 돌아오지 않으실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 말이 나오자 몸이 굳었습니다. 문을 보셨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힘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 그리고 문 쪽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방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낡은 상자였습니다. 오래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상자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작은 수첩, 그리고 편지 한 통. 그 편지 위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앞이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래도 읽어야 했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입으로 그대로 따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그 한 문장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너무 늦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고개가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괜찮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게 엄마한테는 힘이 된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편지가 떨렸습니다. 기다림이
힘이 됐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된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번져갔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참고 있던 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 한 번을 못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 말이 천천히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손에 쥔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은 언제부터인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대신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도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늦은 건 아닙니다. 그 말에 천천히 시선이 올라갔습니다.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작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다 읽은 글이었지만 다시 읽고 싶어졌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된다.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든, 그 말이 이제서야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집,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억하는 곳,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곳.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드님, 남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드님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 그때의 눈빛, 그 안에 담겨있던 것,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다시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집 안으로, 제가 떠났던 그 자리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입에서 조용히 말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다시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슴 쪽에 넣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소리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